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 문제로 지금 이제 끌고 가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이에요.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대한 끌고 가겠죠. 전 세계 패권을 이제 유지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이 법안은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통과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단독 법안으로 통과가 안 될 경우 그러면 줄줄이 엮여서 이제 그 관련된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 B는 이제 7월 13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왜 이 법안이 크립토 시장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지금 핵심 쟁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큰 쟁점은 그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합법 불법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합법일 거예요. 뭐 신탁을 해 놨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뭐 트럼프도 뭐 법률 고문들이 있었을 테고 당연히 뭐 대통령인데, 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사업해서 나중에 뭐 탄핵을 당한다거나 이럴 뭐 빌미를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인제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민주당은 이거를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 문제로 지금 이제 끌고 가서 인제 그 11월 9일 날에 있는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 해서 인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깐 뭐 결국은 아마 인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거고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대한 끌고 가겠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일단 이것이 하나가 트럼프가 민코인 등 발행으로 월드 리퍼티 파이낸셜 그 아들이 하는 그 블록체인 사업으로 인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으로 3조 원을 벌었다라는 게 인제 가장 큰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삼자 이자 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죠. 그러니깐 활동 보상 명목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거, 그리고 단순 수탁에 대해서는 인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인제 가닥이 잡혔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또 최근에 또 한 가지 인제 쟁점이 됐던 거는 604 조라는 조항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인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송금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그냥 서비스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그냥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서 어떤 송금이나 결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이란 거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개입해서 내가 자금을 동결한다거나 어떤 통제를 하지 않아요, 자금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KYC AML이라고 하는 기존 전통금융권에 적용했었던 이 규제를 인제 디파이 서비스나 블록체인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크레딧 액트 604 조에. 그래서 송금 사업자로 단순 프로그래머들을 볼 수 없다. 코드를 만든 인제 개발자들을 이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면책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인제 이런 핀테크나 어떤 빅테크들의 기술력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인제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깐 어떤 규제보다는 인제 기술의 활성화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제 전통 금융권에서 반발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왜냐면은 텀블러나 믹서라고 하는 어떤 기법으로 돈을 막 쪼개거나 섞어서 사실은 송금자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돈 세탁이 가능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돈 세탁이 된 돈이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모든 금융 생활은 기존의 계좌로 오프램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거든요. 온체인 상에서 거래하는 그 거래 행위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실제로 뭔가를 사려면, 실제로 결제를 하려면 오프체인을 해야 되고, 온체인 상에 들어갈 때는 오프램프를 해야 되고 온램프를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세탁한 돈이 결국에는 오프램프 돼서 기존의 금융 계좌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 전통 금융 계좌를 운영하는 전통 은행권에서는 돈 세탁한 돈은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돈 세탁이 됐는데, 이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면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지게 되잖아요, 전통 은행들이. 여기서 JP모건이라고 하면 JP모건의 그 돈이 계좌로 이체됐을 때 JP모건이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돈 세탁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건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돈 세탁된 거는 블록체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AML 돈 세탁 방지법을 만약에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예전에 BNP 파리바가 이란 제재를 미국이 할 때 돈 세탁을 해 줬는데, 그 돈 세탁했다는 이유로 BNP 파리바에 미국 법원이 매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세탁된 돈이 자기 계좌 자기 은행 서비스망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핀테크나 블록체인 서비스에도 이제 AML 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디파이에는. 운영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벌금을 매겨요.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돈 세탁에 악용되고 실제로 악용됐을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돈 세탁에 도움을 줬다라고 판단되면 규제하자라는 절충안이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은 첫 번째로 돌아가면 이제 트럼프 일가가 이제 디파이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다. 이걸 인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끌고 갈 거냐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제 바로 단독 법안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크레아티브 법안은 7월 달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진짜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크레디트 액트하고 지니어스 액트 수정법하고 수정안하고 그리고 인제 그 준비금 현대화법안이라고 하는 인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크립토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이 있고 또 실제로는 금 재평가 관련된 법안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 10 가지 정도가 지금 계류 상태예요 국회에. 근데 이 법안들이 인제 아직까지 크레디트 액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먼저 포문을 열어줘야 인제 뒤따라서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이라거나 뭐 준비금 현대법안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인제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크레디트 법조차 지금 본회의 통과를 못 하고 상원 본회의를 통과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크레디트 액트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외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통과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단독 법안으로 통과가 안 될 경우 그러면 줄줄이 엮여서 인제 그 관련된 가상자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 B는 인제 7월 13 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NDAA라고 하는 법안이 있는데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필수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왜냐면은 국방비를 책정해야 이제 무기를 사고 월급을 주고 인제 그 해군을 운영하니까 그 전 세계 패권을 인제 유지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이 법안은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잠깐, 하루 30분이면 롱폼과 숏폼 둘 다 잡는 AI 유튜브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연매출 8억 대표가 증명하는 저절로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진짜 비결을 오늘 무료로 풉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 법안이 회계 내 통과가 안 돼서 붕 뜬다 그러면 군인들 월급 못 주고 다 동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모든 유지되고 있는 어떤 해군력이 그냥 무산이 되는 거니까 공백 상태가 되니까 미국은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회계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법안, 항공모함 같은 이 법안이 그 위에 끼워 넣기로 그러니까 큰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그 위에 뭐 자동차도 올릴 수 있고 뭐 비행기도 올릴 수 있고 전투기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당파를 막론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제 잘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냐면 이런 이 국방수권법 같은 거대한 항공모함에 이 단독 법안들을 끼워 넣어요.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인제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크로네트 액트,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준비금 현대화 법안을 이 국방수권법 안에 수정안으로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국방수권법으로 다룰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자산인가를 증명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4월 10일 날 비트코인이 국가안보자산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이 사이버 안보자산이라 인정해 줘야 될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논의가 맞춰지고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규정을 하면 프로텍트나 이런 모든 법안들을 국방 수권법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회기는 2026년 10월 1 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 전에는 이 국방 수권법은 반드시 통과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끼워 넣어진 법안들은 자동으로 프리패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7월 13 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방수권법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인제 어느 정도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인제 실제로 그러면 크레디트 액트나 뭐 여러 가지 법안들에 있는 내용들을 국방수권법에 그대로 인제 밀어 넣을 수 있는 거냐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긴 해요. 수정안으로 이제 실제 넣느냐는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근데 넣을 수 있는 작업들을 3월 10 일부터 줄곧 해 왔고 7월 13 일부터는 국방수권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요. 시장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제 명확성 법안이라는 게 인제 통과가 돼야 지금 사실은 인제 상품으로 다뤄진다는 어떤 인제 증권으로 다뤄지는 것보다는 규제가 쪼끔 느슨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려 했던 건데, 그랬던 법안이 만약에 통과될 거라고는 보지만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규제가 불확실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태도 불확실성은 해소된 거잖아요. '아 아예 그냥 법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 또 적응해서 또 이 생태계가 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 앤 씨 하는 거예요. '지켜보자.' 근데 규제를 안 만들겠다라거나 아예 만들었다라거나 이게 명확해지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명확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생태계 키울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 레기더라 6,500선에서 지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죠. 근데 인제 그게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전쟁 기조로 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중국하고의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는 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통제망 하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요번에 트럼프가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갔을 건데 조만간 협상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합의를 할 것이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회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5,000에서 5,50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락 가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위상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아니면은 지금 이란에 공급하는 중국에 공급하는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아니면은 게임이나 데이터 관련한 그런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했을 건데 그게 지금 매각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근데 불경기에 게임 업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구축에 관련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기관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기관들은 달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일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인 코인을 갖다가 통용은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잡코인들도 많고 알트코인도 많은데 그중에 뭐가 될 것이라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가별로 그러니까 차트를 갖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따져서 코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전망 자체가 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용화되는 것을 뭐 하나를 중앙으로 잡는다면 XRP가 통용되겠지만 그전에는 알트코인도 같이 매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코인 투자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코인 투자 안 합니다. 코인 투자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20% 정도의 수익을 본 게 단타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코인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담보가 없는 물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블랙록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패권에서 블랙록이 가지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위치 자체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 버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지 않으면 그 위치 위상이나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융 지주로서의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는 비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적이지 않고 약간의 제3자나 우회적으로 매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코인 관련 정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코인 관련 정책을 지금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처음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구비해서 어느 정도 법제화 시키거나 인정해 줄 것처럼 정책을 펼쳐놓고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 얘기는 즉슨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가 아직은 비정상적이고 아직은 담보 가치 대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제화된다면 법제화에 어느 정도 물꼬가 튀어진다면 아니면 디지털화법이나 아니면은 지금 클레디법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눈치 안 보고 발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법제화된 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시행하기는 아직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달러 패권의 위상에 있어서
그 모든 패권 전쟁에서 지금 중국과의 협상에서 아직은 완벽하게 중국을 밀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잔존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을 아예 저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석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를 갖다가 미국이 무조건 주도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바로 하겠죠.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 스트래티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가도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갖고 계셨던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가도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아니면 장기 홀더 하셔 가지고 아예 다시 한번 상승기를 탔을 때까지 기다려줬다 파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동안의 그 출혈 사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갑자기 너무 급폭락해 버리면 원금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약간의 이득 보신 게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했다면 정리하는 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시라면은 좀 기다렸다가 올겨울 음력 12 월부터 다시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고때 다시 매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음력 12월부터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화폐 통과시키고 나면 모든 그 비트코인 동결 가능합니다. 자, 범죄 수익금이라는 판단하에 명분이 생기게 되어서 어느 정도 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많이 그 자기가 동결해서 미국에서 갖게 되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국이 독점으로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통제에 들어간다면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튀기지 않을까요? 인텔을 국부펀드 해가지고 올리듯이 인텔 주식을 올리듯이 미국이 주도하에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통제 힘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올려서 다시 전략 자산 한다고 그 카더라 통신이 나올 겁니다. 기사도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스트래티지가 보유 물량을 대량으로 토해낸다면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어떤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나요? 당연히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매각할 수가 없는 이유는 다 같이 폭락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놔도 건질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비트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다 버리면 자기도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인들도 뭔가 예측을 했겠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걷다가 매집이 끝나고 나면 일부 세력이 다시 한번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량 매도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각에서는 이 구조를 2022년 루나 사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인가요? 28년도 음력 2월부터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나 사태 90%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100원이었잖아요. 비슷한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28년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한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잠깐. 월 700만 원 30억 자산가가 4일 만에 3,000번은 소액 경매 단타 비법을 무료로 풉니다. 꽉 막힌 규제 속에서도 나홀로 반값 매물 싹쓸이하는 틈새 시장 단타 구조를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코인 가격 상승 시작을 알리는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요. 옛날에는 그 비트코인 그 매각한 대금이 코인 시장에 다시 제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궈질 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24시간 공개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도 시행이 됐고요. 증권 시장도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통합적인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증축이 가상화폐를 불러오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상에 결제를 하거나 국가 간의 송금 시세 통합화가 지금 실현되고 있어서 뭐 단일 정부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음모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한 틀을 작성할 것이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통해서 통제할 것이고 QR코드를 통해서 그 화폐를 결제해서 아마 현금 없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그 예언적인 발언과 예상이 아마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비트코인의 큰 하락은 매번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신다면요?
예전에는 하락하는 것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음모론은 항상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세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생기거나 AI가 이렇게 발달할지 아무도 몰랐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AI가 이렇게까지 뜰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AI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끌어들이는 전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채굴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을 갖다 가성비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전력을 AI에다가 더 많이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되는 거랑은 21년도의 패턴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성비가 떨어져서 지금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그때하고 다른 상황은 중국의 경제가 그때만 해도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제조업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란하고 전쟁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그 반미적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국가 부도 상태로 갈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탈중앙화가 훼손되고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로 했다가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버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대중화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세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서 탈중앙화. 그러니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갖다가 편입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할 비용이면 차라리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것이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요?